안녕하세요. 코어 11기 아이펠톤 팀 AD 파운데이션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남병입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초반에 저희 프로젝트의 결과를 설명드리고 중반 3, 4, 5번에서 방법론과 애플리케이션 시연을 하겠습니다. 6단계에서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팀명인 AD 파운데이션은 AI Based Business Foundation이라는 약자이고요. 이는 AI 기반 ERP를 만들려고 하는 저희의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ERP의 여러 영역 중에 재무 영역, 그중에 회계에 집중한 AI 기반 회계 프로그램을 이번 프로젝트 기간 동안 만들고자 했습니다. 선정 배경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팀 직원들은 타 부서 대비 10% 이상의 노동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초과 근무와 실수를 유발하는 업무 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들이 그들의 퇴사 이후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계팀의 업무 강도와 산출 결과물의 질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업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서 회계 업무에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형화된 데이터, 100% 규칙에 근거한 작업에만 이용될 수 있는 고비용 프로젝트이므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팀은 향후 기업의 자동화에는 AI가 사용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려는 AI 기반 회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부터 출력까지 전체 과정을 자동화할 것이며 본 프로젝트 기간 중에는 두 번째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두 번째 단계의 프로세스 중에서 회계 전표 기록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산출물은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다큐멘트 포털이라고 하여 문서 제출 플랫폼을 플루터로 구현할 것이고 회계 처리 플랫폼을 장고로 개발하게 됩니다. 저는 팀장을 맡고 있고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고 저희 팀의 권중 구루님과 최창윤 구루님께서 개발자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프로젝트를 위해 주어진 7주간을 저희는 기획과 개발로 업무를 양분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계 처리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청중들께서 이 회계 프로세스를 잘 모르실 거기 때문에 제가 상업 송장을 레고 블록 패키지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레고 블록 패키지를 회계팀이 받으면 먼저 내용물을 파악합니다. 그 이후에 색깔, 모양, 기능별로 구분한 후에 번호를 배정합니다. 배정된 번호에 맞춰 블럭을 조립하고 결과물이 나오면 요약 카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재무제표입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상업 송장을 처리하기 위해선 송장을 읽고 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송장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일반 파싱, 송장의 특이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고급 파싱, 송장에 존재하는 오류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이상 감지라고 정의합니다. 계정 번호를 선택하기 위hen 두 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카테고리를 선정하고 두 번째는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복수의 회계 계정 번호 중 한 개를 선택하게 됩니다. 3단계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전표 양식에 맞춰서 1, 2단계에서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거래를 기록합니다. 4단계는 3단계에서 만들어진 복수개의 회계 전표들이 계정별로 그리고 회계 기간별로 요약돼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앞서 본 프로세스 중에 회계 전표 번호를 선택하는 것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챌린지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론으로 진행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LLM 지식주의 방식 중으로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 라그를 도입해 보았습니다. 라그를 가지고 1차, 2차 테스트를 시도해 봤지만 두 차례 테스트 모두 50% 정도의 낮은 성공률을 보여서 라그는 저희 프로젝트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저희는 DB 검색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파싱 단계에서 저희 DB에 있는 104개의 카테고리를 선택하게 합니다. 해당 카테고리에 속하는 해당 카테고리에 속하는 계정번호의 리스트를 LLM에 보내면 LLM 답변으로 적합도와 함께 한 개의 계정번호를 선택합니다. 2단계에서는 카테고리가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인지 선별의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다음 단계에선 저희는 카테고리를 기존의 12개에서 104개로 늘렸고 선정의 정확도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리의 자동화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송장 처리를 위해선 LLM의 O3를 통해 파싱을 진행했고 일반 파싱, 고급 파싱, 이상 감지까지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2단계에서는 LLM O3, 앞 단계에서 파싱 작업에서 나왔던 카테고리,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카테고리가 이미 선정된 것을 저희가 다시 LLM을 보내서 적합도와 함께 각 카테고리마다 하나의 계정 번호가 선택되었습니다. 3단계와 4단계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계이므로 별도의 AI 기술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단부에서는 저희 어카운팅 플랫폼에서 만든 회계 전표 양식을 보고 계십니다. 재무제표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복수개의 회계 전표들이 기간별로, 계정별로 누적값이 보여지는 요약보고서입니다. 저의 설명으로 어느 정도 회계에 대한 이해가 되셨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럼 저의 어플리케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큐멘트 포털을 통해서 외부 사용자 또는 직원들이 상업송장을 제출합니다. DB에 전달된 상업송장은 인트라넷을 타고 필요한 경우 회사 내부 프로세스를 따라 처리됩니다. 검토가 완료된 상업송장은 어카운팅 팀으로 전달되고 어카운팅 팀은 어카운팅 플랫폼을 이용하여 앞서 보셨던 프로세스대로 인보이스를 처리하게 됩니다. 먼저 다큐멘트 포털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외부 사용자가 사용하는 거 보시겠습니다. 해당 거래처에게 배정된 거래처 번호를 이곳에서 입력합니다. 혹시 주문서도 함께 전달이 되었다면 주문서에 적힌 번호도 입력합니다. 인보이스 제출을 위해 필요한 메모가 있다면 메모란에 입력을 하고요. 아래 업로드 버튼에서 인보이스를 업로드하게 됩니다. 업로드 결과가 보여지게 되는데 지금 저희 기술적인 이유로 이미지가 깨져서 이 시연에서는 보여드리지 못한 점 양해 드립니다. Add 다큐멘트를 누르면 인보이스가 제출되고 엑싯을 누르고 사용자는 나오게 됩니다. 직원들의 경우는 각각의 직원들마다 개인의 문서 보관소가 생깁니다. 이곳에서 직원들은 회사에 청구할 비용이 담긴 인보이스나 영수증을 업로드하고 리뷰하고 제출합니다. 하단에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문서들의 리스트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제출된 문서들이 DB에 쌓이고 인트라넷을 통해서 검증이 된 이후에 회계팀에서는 어카운팅 플랫폼에서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를 합니다. 먼저 회계 담당자가 로그인을 합니다. 파일 업로드를 할 거예요. 3개의 인보이스를 처리할 건데 한꺼번에 업로드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인보이스부터 파싱 진행합니다.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보이스 파싱 진행합니다. 제대로 처리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보이스 파싱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에러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중복 인보이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정보가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3개의 인보이스 중에 저장된 2개의 인보이스의 회계점표가 만들어졌습니다. 회계점표를 대사하기 위해 회계점표와 함께 올려진 인보이스를 비교합니다. 밸런스가 맞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는 회계점표에서 직접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점표를 수정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는 컨펌을 하고 컨펌을 하면 부킹 다큐멘트 넘버라고 하는 회계계정 번호가 생성됩니다. 두 번째 점표도 처리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요. 인보이스와 대사를 합니다. 크게 이상이 없어서 컨펌을 처리합니다. 두 번째 인보이스 역시 부킹 다큐멘트의 번호가 생성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인보이스들은 재무제표로 흘러가 기간별로, 계정별로 보여드립니다. 아주 짧게 보셨지만 대시보드에서는 업로드된 인보이스, 처리된 인보이스의 현황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구현된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저희는 4차례의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1, 2차 테스트는 LLM의 성능을 테스트한 것이고 3차는 프롬프트를 개선해서 일반 파싱을 76에서 92%로 올렸습니다. 4차 테스트에서는 고급 파싱과 이상 감지에 집중해서 44%를 82%, 0%를 50%로 올려놨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테스트가 진행됨에 따라 성공률이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파싱의 경우는 97%의 정확도를 달성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샘플 1번 인보이스를 보면 세전 금액이 2,400유로고
세후 금액이 3,050유로입니다. 사오미니는 세전 금액을 제대로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O3는 세전 금액을 제대로 갖고 왔을 뿐만이 아니라 부가세액과 계산하여 부가세율까지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샘플 인보이스 3번 보시겠습니다. 인보이스 하단에 VAT 금액이 적혀져 있네요. 사오미니에서 부가세액은 제대로 갖고 왔지만 세전 금액을 제대로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O3는 세후 금액에서 부가세액을 차감한 세전 금액을 계산하여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O3가 파싱 작업에서 일반 파싱, 고급 파싱에서 모두 우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저희는 O3를 가지고 추가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누락된 데이터 값이 있음을 확인하고 프롬프트를 최적화하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처리되었는지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인보이스를 보시면 인보이스를 발행한 곳은 AB 파운데이션, 즉 저희 회사고요. 받은 곳이 그린테크 솔루션입니다. 그러면 거래 상대방으로 그린테크 솔루션이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2차에서는 거래 상대방을 제대로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희는 필드명을 추가하고 필드명의 이름을 변경하여 발행자는 AB 파운데이션으로 수신자는 그린텍 솔루션으로 제대로 가져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메모란을 추가해서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까지 표시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고급 파싱과 이상 감지에 집중한 4차 테스트 보시겠습니다. 샘플 번호 5번의 인보이스를 보시면 수량이 5개고 단위 가격이 15인데 라인 토탈이 맞지 않았네요. 하지만 이전 방식에서는 그냥 내용만 추출해 왔습니다. 4차 테스트에서는 이상 감지가 기능이 들어가자 단위 가격과 수량을 가지고 계산하여 소개가 잘못됨을 파악했을 뿐만이 아니라 가격을 자동으로 수정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6번 인보이스는 하단에 지급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기존 방식에서 지급 조건을 제대로 갖고 왔고요. 4차에서는 발행일에 지급 조건의 90일을 가지고 계산하여 지급일까지 계산해주는 고급 파싱이 처리됐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계전표를 선정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두 차례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2차 테스트를 보면 1차 테스트에 비해 전반적으로 성공률이 높아진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비용 인보이스의 경우는 성공률이 100%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인보이스들의 경우는 다소 달성률에 미흡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저희는 LLM의 프롬프트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마스터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ERP의 다른 요소들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확신하여 LLM을 통한 추가 작업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앞서 보셨던 개발 내용들을 정교화할 것이고 은행 거래 내역을 처리하는 것, 월마감의 회계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까지 마무리하여 전체 회계 업무에 자동화하는 것을 저희의 단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중장기로는 기업이 AI를 도입을 주저하는 여러 이유 중에 정보 보안과 기존 ERP와의 연동에 대한 문제, 그것 저희는 과제를 가지고 중장기 과제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개인예고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AB 파운데이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